네, 안녕하세요. 네,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네, 노부투의 굿맨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생방송은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 제가 아직 홍보를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일단 기초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기초가 쌓이게 되면 그때 좀 생방송으로 경매 물건들을 좀 많이 좀 쉽고 재밌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빌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노부투 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파크원에 대해서 뭐 막 나옵니다. 뭐 어디 있고 뭐 건물 모습. 자,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참 그 69층이니까요. 63 빌딩보다 한 6층 높은 그리고 어떤 호텔부터 시작해서 쇼핑몰까지 오피스, 호텔까지 뭐 쇼핑몰까지 이제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리차드 로저스 저도 한번 이분 찾아봤는데 어우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NH 페어먼트 현대백화점까지 여의도 이제 현대백화점까지 이제 지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 보시면 뭐 공사가 좀 중단이 좀 되어 있었고요. 뭐 법적인 갈등도 있었고 뭐 원인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재개가 됐었던 부분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준공되면 다 지어지면 이제 가서 좀 구경을 좀 하고 싶고 여기 이쪽이 이제 IFC몰 이제 LG 트윈 센터 앞에 이제 여기도 공원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저희 보시면은 저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통일교 예전에 주차장 토지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99년간 빌리는 이제 임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땅에다 뭘 할까요? 건물을 지어야죠. 자 그러면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지료를 주고 그리고 건물을 임대를 줘서 그 건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토지주에게 주는 지금 그런 형식인데 Y22 그 디벨로프먼트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좀 자금난에 허덕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 동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소송한 지 5년 만에 지금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준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 얘기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지는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여의도에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 어떤 뭐 도박을 해서 뭐 다 말아먹지만 않는다면 아마 대대손손 아마 이 땅이 계속 바뀌겠죠. 뭐 물론 뭐 자식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부자가 뭐 망해서 3대 간다는 뭐 이야기도 뭐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는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그러니까 별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다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이런 법적인 부분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민법에 넣어놓고 어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관습적으로 했던 뭐 관습법상 뭐 법정지상권이 있는 부분인 건데 자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조금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쉽고 재밌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토지를 저나 아니면은 뭐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을까요? 뭐 특수한 경우 있죠. 뭐 새만금 어떤 뭐 바다를 막아서 흙을 채워서 어떤 뭐 새만금 이외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 한정적인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아주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시간하고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어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황무지를 열심히 개간해서 농경지로 만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어떤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산물이 또 이제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이 농경지를 어떻게 좀 대지로 바꿔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농사 짓는 땅이 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좀 되겠죠. 자, 부동산을 쉽고 재미있게 좀 얘기해주는 좀 국맨이었었고요. 여의도 이제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여의도에 있는 경매 물건을 찾아보니까 진주 아파트가 경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뭐 예상 낙찰가는 뭐 제가 아직 뭐 현장 조사를 다녀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시세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의 포인트만 좀 간략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물건을 찾아봤더니 자, 진주 아파트가 나오네요. 자, C동 12층. 자,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감정가는 7억 8천이고요. 자, 감정가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시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경매가 개시된 게 2018년 9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 어떤 부동산이 거의 고점을 찍었을 때 감정한 부분이었고, 자, 이 이후에 여의도의 시세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강제 경매예요. 그러니까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보니까 뭐 방 2개 거실, 그렇죠. 77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무려 42년도. 42년이고, 그리고 지하철 색강역 동쪽에 있고요. 보통 이제 남쪽으로는 한강 고수부지 있고, 뭐 간선도로나 뭐 지하철, 뭐 팔파도로,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있고, 아파트 단지로서 보통 이제 뭐 평탄해요. 뭐 여의도가 뭐 언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토지에서는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보니까 김모 씨가 2010년도에 이제 1억 3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참 이것만 보면 참 되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85년도에 샀죠, 임모 씨가. 그리고 2009년도에 신모 씨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리고 아마 이 김모 씨가 이 1억 3천이 지금 보면, 자, 전입세대 김길민 씨 전화해봤더니 보증금 1억 3천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하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이제 배당을 이제 받아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이고 2012년도에 세금을 안 내셨네요. 세금을 안 냈는데 압류가 들어왔는데 공매가 진행이 안 됐고, 또 서모 씨도 그렇고 아마 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하땡땡 예땡땡 하땡땡 뭐 800, 500, 700 M 1600, 그러니까 가압류는 어떤 다툼이 있는 채권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임시 가해 압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압류는 확실하게 압류를 한 건데, 지금 보면 뭐 권리 분석상에 뭐 문제는 없고요. 채권 최고액이 6억 5천이니까 지금
제가 시세를 보니까 지금 8억 9천 8층이고요. 9억 1천 9층이고요. 7층도 9억 2천이고요. 뭐 물론 탑층이라서 보지만 보통 7억 8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서 7억 8천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 자, 시세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면 7년 동안 한번 볼게요. 네, 7억 8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보통 6억대에 거래가 많이 됐었고 2015년도에는 거의 뭐 한 4억대, 4억 5천대에 거래가 좀 됐었던 부분인 거고, 결국은 3억, 4억대, 이제 지금 5억대. 작년도에 이제 그 어떤 여의도를 맨하튼처럼 개발한다는 서울시장의 발언 이후, 그 이후로 꺾이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고요. 자, 시세가 이러다 보니까 취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하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내가 5월 7일 날 신건에 7억 8천 이상을 써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뭐 임차인도 다 배당받아 뭐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집수리는 2010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수리를 한다고 해도 9년 넘게 거주를 한 부분이라서 수리비는 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신탁 방식으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지 신탁 업무 체결했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만 7번째. 그리고 정비 구역. 와, 지금 40년 넘었고요. 일대에서 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보통 이제 진주 아파트는 상업하고 주거지로, 그리고 최대 50층, 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어서 정비 계획 안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뭐 확정이 된 부분은 지금 아닙니다.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닌 거고, 지금 어떤 뭐 재개발 재건축을 보다 보니까 진주 아파트가 여기 있죠. 색강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색강 아파트가 여기 있고, 어떤 그 뭐 IFC물부터 지금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 보면 진주 아파트가 보면 97년도 상업하고 3종 주거로 해서 신탁, 가구수는 376세대.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권리분석상 이상은 없고요. 권리분석상 이상은 없고, 권리분석 이상 없고, 아마 뭐 낙찰도 이상이 없고. 자, 이제 보통 경매하면 한 번 유찰된 거, 두 번 유찰된 거, 세 번 유찰된 거 많이 보시는 건데, 경매는 항상 신건부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는 신건이 되게 되면 2주 전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유찰될지 낙찰될지 현장 조사하는 법은 제가 따로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뭐 실거래가도 보면 최고 7억 9천이니까 7억 9천에 거래가 된 거죠. 7억 9천이 됐던 거고, 여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의도의 8평짜리 땅, 그리고 50층까지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고, 여의도는 주변에 일자리들이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고, 어떤 한강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지도를 보면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어서 뭐 어디로든 가기 좀 편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뭐 권리 분석상 이상 없고요. 뭐 현장 조사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7억 9천에 됐었고, 집주인들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지금 거래는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찰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취하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과 5월 7일 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여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부동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영원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부동산은 쉽게 만들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로 되어 있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서 좀 지료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었었던 거고, 쉽고 재밌는 누브투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현장을 조사를 하는 그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누브투 만납시다.